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야는 어민이 실체가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가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삼국시대래. 이게 맞나? 저는 사국시대라는 용어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왜냐면 어민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고 너무 잘 나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역사에서 이렇게 지워놓고 그냥 삼국시대래.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나라들이 2세기인 고구려, 3세기인 백제, 4세기인 신라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야는 고대 국가로 가질 않아요. 이러니까 삼국에서 뺀 겁니다.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지를 못해요. 이 가야 같은 경우는. 가야는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연맹 왕국 단계로 그냥 가요. 그냥 갑니다. 여러분 가야를 세운 사람이 이제 김수로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수로인데 가야는 여러 연맹 왕국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한 곳을 이제 연결한 게 김수로인데 김수로 탄생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노래가 뭐냐면 바로 구지가라는 노래예요.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네 머리를 삶아 먹는다. 어휴 무서워. 너무 이렇게 좀 무서운 어떤 그런 노래이기도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거북구자 써가지고 구지가라는 게 있는데 결국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알이 내려왔고 그 알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게 바로 김수로. 그 김수로가 주도했던 나라가 금관가야. 뭐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여러 부족들을 연결하고 있는 모습들. 자, 어쨌건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쭉 출발해가지고 바로 이 금관가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가야란 나라는요 연맹 왕국의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 고대 국가로 이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연맹 왕국 단계로 해서 쭉 가고 있었는데 그 초반에 이끌고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금관가야다라는 겁니다. 김수로와 연결되어 있는 금관가야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가야는 여러분 변환에서 연결되잖아요. 변환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철 이게 한번 보면 여러분들 요 앞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변환에서 연결되어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변환하면 여러분 뭐가 유명해요? 철이 유명하잖아. 그죠? 이게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와 이제 연결이 됐는데 여전히 이 금관가야도 역시 철을 다루는 기술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 많이 와가지고 금관가야 이런 나라들한테 이 철을 대량으로 수입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잘 나가. 최첨단 최고의 기술이야. 이걸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가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각각의 지역들이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굳이 이걸 큰 덩어리로 묶을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지금 하나로 지금 뭉치는데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금강가야는 너무 잘 먹고 잘 산 나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 만드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것만 팔아도 뭐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고대국가의 형태를 이제 만들지는 못한 건데 이 금강가야 주도의 이 가야 연맹이 무너집니다. 네, 그게 이제 세력이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냐면 이 금관가야에서 고령의 대가야로 이동이 돼요. 네,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이 김해 쪽이거든요. 김해 쪽인데 이 세력이 대가야로 이동을 해요. 대가야는 고령 쪽이에요. 고령 쪽. 왜 그랬을까? 왜 금관가야에서 왜 대가야로 세력이 재편되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시험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4세기, 5세기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서 여러분들 이게 왜가 쳐들어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쳐들어와서 신라를 괴롭히는데 광개토 태왕이 내려와가지고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왜를 격퇴시킨다 그랬죠. 근데 이 왜가 어디로 가냐면 도망을 가요. 네, 바로 이 금관가야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개토 태왕이 이 광개토 태왕의 고구려 부대가 이들을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금관가야까지 들어와 버려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금관가야를 그냥 박살을 냅니다.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금관가야에 힘이 빠져요.
예, 힘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더 이상 금관가야를 주도로 해가지고 연맹왕국을 끌 수 없게 되자 그 세력이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광개토 태왕이 그 시대가 이 한반도 남쪽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 신라의 어떤 김씨 세습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바로 이 금관가야가 대가야로 세력이 재편되는 데 있어서도 이 힘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이 고구려 군대 한번 떴다 하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금관가야 멸망한 건 아니고요. 그 힘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금관가야가 멸망한 시기는 언제냐면 여러분들 자 6세기로 한번 와볼게요. 자 6세기 보면 금관가야가 이제 멸망합니다. 금관가야가 멸망하는데 금관가야는 어느 왕 때 바로 신라에 의해서 멸망해요. 신라 법흥왕 때. 네, 요거 이렇게 갈게요. 예, 법흥왕 때 결국 멸망을 합니다. 법흥왕 때 금관가야가 멸망합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대가야도 멸망합니다. 결국 대가야도 멸망합니다. 대가야도 멸망합니다. 자, 이 대가야 멸망은 어느 왕 때냐면 바로 진흥왕 때. 이 진흥왕 때 대가야가 또 멸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가야는 완전히 신라로 편입되어 버리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가야의 어떤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야라는 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이 몇백 년간 같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 존재 자체를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가야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야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지역 감정이니 지역 갈등이니 어떤 이런 이야기를 나올 때 이 가야사의 복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역사의 어떤 공통 분모가 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그런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꼭 가야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었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제일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전성기는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 정말 뼈를 깎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만 그 전성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신라는 가장 후진적인 어떤 나라였다라고 평가되었지만 최종적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 나의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과 똑같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여러분 역사에서는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성왕과 진흥왕의 그 관산성 전투에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역사는 이렇게 쓸모가 있습니다.